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지난 4월 4일에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1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법안이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 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는데요. 자,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러네요.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 방조, 선동한 반헌법 행위자를 처벌하고 반헌법 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요, 단지 특정 정치 세력의 행동을 규제하고자 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족쇄를 채우고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말살시키려는 전형적인 입법 독재의 시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에 벌어진 이른바 6시간짜리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그 주도자와 그리고 가담자, 방조자, 선동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아니에요. 더 나아가 이런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퍼뜨리는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명백한 입틀막법입니다. 입틀막법.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막살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즉 반대 진영에 대한 재갈 물리겠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요, 미확정 사안 아닙니까? 지금 사법적 판단이 완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입법부가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가 지금 형사법상 지금 어떤 판결이 안 났습니다. 공소권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불허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 없이는 누구도 범죄자로 낙일 찍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특별법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법적인 판결도 없이 정치적 해석으로만 해서 사람을 어떻게 범죄자로 규정하고 발언조차 금지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요, 내란숙의 윤석열을 파면했다면 이제는 그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란이라는 단어를 남발하며 정적을 악마화하는 행태는 오히려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전형적 선동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형법 87조에 내란죄가 있습니다. 형법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영토 또는 전부 또는 일부,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내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헌문란이라는 것이 형법 91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헌문란의 정의는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또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했지요. 예, 군인들이 그 권능을 불가능하게 했습니까? 유혈 사태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상계엄 군들이 다쳤습니다. 예, 국회의원, 일반 국민, 국회의원들, 비서관, 보좌관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인데, 이런 국헌문란도 아닌데 말이죠. 가담자, 방조자, 선동한 자를 이렇게 처벌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지금 법안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 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학문의 자유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이 아니다, 정당한 판단이었다는 등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조차 허위사실 유포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법이,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보수 성향의 언론은 물론 국민 모두가 표현의 자유를 빼앗기고 법으로 무장한 칼에 이어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스카이데일리는 보수 성향의 언론이거든요. 스카이데이가 부정선거를 많이 취재하고 보도를 했는데 그 발행인이 바뀌었죠. 조정진 대표이사가 바뀌었거든요. 3년 그 계약기간 만료로 바뀌었는데 이제 그 발행인이 바뀌다 보니까 말이죠. 이런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것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노조에서 그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론의 사명은 뭡니까? 팩트를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위장된 거를 기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사실을 밝히는 게 언론 아니겠습니까? 바로 언론은 말이죠. 바로 이거예요. 에? 바로 언론은 바로 국민들에게 뭐를 줘야 됩니까? 공적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방송 같은 경우는 시청자들에게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모든 언론은 민주적인 여론 형성을 해야만이 그게 진정한 언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자, 만약에 이 법이 시행된다면 보수 성향 언론은 물론 국민 모두가 표현의 자유를 빼앗기고 법으로 무장한 칼에 이어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념이 다르다고 의견을 반역으로 간주하고 비판한다고 비판의 길을 막고 가로막는 법을 만든다면 이것이 바로 북한식 아닙니까?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북한식 유일사상 통제법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법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입을 봉쇄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민주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뭔지 아시지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1인 1표제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꽃이 뭡니까? 선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닙니까? 산권 분립 있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야 견제와 균형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입니다. 자본주의 국가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는 수사와 재판이라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게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지, 원래 내란죄가 불성립입니다, 여러분. 국헌문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법 91조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나서서 임으로 이를 정치적 내란으로 규정하고 조사특위를 통해서 처벌의 방향을 사전 제시하며 입을 닫지 않으면 감옥에 가둘 수 있다는 식의 법률을 만든다면 이거 감옥에 가두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곧 국민에 대한 위협 행위이며 입법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규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 진실은 토론도 하고 검증해 봐야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더러 한동안은 음모론자라고 했지만 100%, 1000%, 10,000% 부정선거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거 자료 2011년부터 쭉 2014년부터 나온 자료는 다 가공된 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인 수와 선거인 수가 다 가짜 숫자입니다,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정치인들, 법조인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조사해보라고요. 나는 엄청난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니까 토론하고 검증하고 진짜 있으면 밝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걸 밝히지 않는다는 건 범죄 집단입니다. 이번 6월 3일 날 또 부정선거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마지막 한 번 하면 이제 모든 게 끝난다. 일당 지배체제로 가니까 끝난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법도 다 만들어서 이렇게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다 집어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산주의고 사회주의 아닙니까? 전체주의 아닙니까? 이견의 공존을 통해 밝혀지는 것이 입법의 칼날로 재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언제나 불편한 진실, 반대의 목소리를 허용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토론도 하지 않고 검증도 안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민주당이 지금처럼 내 편이 아니면 모두 반헌법적 세력으로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오만한 독선에 빠진다면 언젠가는 자신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스스로 올가맬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론을 두려워하며 정치적 보복에 혈안이 된 세력이라면 헌정 질서를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원한다면 법으로 입을 막을 것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의견 충돌을 통해 토론하고 검증해서 진실을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입법 독재를 단호히 반대해야 할 겁니다. 그동안 22대 국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대 야당으로서 입법을 폭주했습니다. 입법을 쿠데타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을 남발했습니다. 무려 30번의 탄핵을 남발하고 특검을 남발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올인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특별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